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돼 대피 명령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한인들도 안전한 곳에 대피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이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신문에 불을 붙인 뒤 승객들에게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0대 소녀가 친구와 소스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백악관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그 어느 때보다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했고, 북한 도발과 관련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만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세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 일본을 대할 때 아버지 같았다면 더 이상 한 나라가 더 작고 약하고 형님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 변함없는 지지를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With respect to Fukushima, and I want you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with you, and we're going to support you, even though you're going to face disinformation and challenges. 이번 회의를 겨냥한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말로만 그렇다며 저평가한 뒤 한중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당국자들은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대사는 북한의 이딴 도발이 3국의 안보 협력만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North Korea will only strengt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캠벨 조정관은 과거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도발했다면 이젠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의 깡패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발언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면서 북미 사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2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폭풍 해일과 바람을 동반해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평소보다 더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한인들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보다 더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If you have not evacuated, you need to do that right now. You need to drop what you're doing. You need to go to your room, pack up, pack your things, and get to safety. 현지 시간 29일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멕시코 걸프만을 통과했습니다. 이달리아는 내일 오전 플로리다 남서부 지역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최대 풍속 100마일 이상을 동반한 이달리아는 현재 2등급으로 격상됐지만 상륙 직전에는 3등급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주민들에게 더욱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This is crunch time right now. We're going to get hit with a major hurricane. It'll be sometime the eye will arrive on shore sometime tomorrow morning most likely, and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acts. 특히 이번 허리케인은 토네이도를 비롯해 최대 15피트의 해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고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플로리다주 46개의 카운티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인들도 안전한 지역으로 미리 대피하거나 안전수칙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보다 철저한 각종 대비에 나섰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 바닷가 옆에나 아니면은 그런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락을 취해서 이미 바깥으로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이미 대피해 계십니다. 거의 다요. 저희들은 지금 한 3일 전부터요. 그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는 걸 공지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교민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상당수의 학교들과 일부 공항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등 허리케인 영향권에 든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지역의 연방 비상사태를 승인했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다음 달 4일 노동절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연휴 막바지인 6일 사이 1,400만 명의 사람들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가운데 6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미 동남부 지역에 접근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번 연휴에 심각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힐 캠퍼스에서 총격이 발생해 교직원 1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총격을 당해 숨진 피해자와 총격을 가한 피해자 모두 중국 출신으로 학생과 교수의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힐 캠퍼스의 중국인 유학생 타일레이치가 1급 살인과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Sir, you're also charged with first-degree murder, which is a Class A felony and carries a maximum punishment of death. 이어 총격을 당해 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타일레이치 씨의 조교수인 옌츠제로 중국 후베이성 징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일레이치는 옌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된 3명의 학생 가운데 1명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t this time, it is still too early to establish a definitive motive. This will be something that we will continue to determin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한편 사건이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힐 캠퍼스는 한인 학생들이 100여 명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불붙은 신문지를 승객들을 향해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쯤 맨하튼 파크 애비뉴 인근 33번가 지하철역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신문에 불을 붙인 뒤 승객들에게 불붙은 신문지를 던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시가를 피우며 불붙은 신문 뭉치를 10대 학생들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여러 차례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민들에게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친구와 소스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10대 소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지난 27일 새벽 2시쯤 1900블락 14번 스트릿에 위치한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16살 소녀 나이마 라곤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eautiful, very intelligent young girl.
My son's only friend here. So he's impacted by this, and I would imagine all the rest of the kids in the neighborhood are as well. 경찰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10대 소녀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맥도날드 매장에서 포장 주문한 음식을 받아 차량으로 돌아온 뒤 단맛과 신맛 소스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밖으로 나와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용의자는 토마스 스톤 고등학교의 재학생이었으며 사건 당일은 등교 첫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수감될 구치소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년마다 한 번 꽃을 피우고 며칠 만에 사라져 희귀한 꽃으로 알려진 시체꽃이 LA 지역에서 피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헌팅턴 라이버리에는 시체꽃이 개화하면서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방문객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모르 포팔루스 티타늄이 학명인 시체꽃은 언제 필지 예측할 수 없지만 평균 7년에서 10년 만에 한 번씩 개화하고 정작 피어있는 기간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희귀 식물군입니다. 특히 파리나 풍뎅이 등 꽃가루 매개체를 유혹하기 위해 냄새를 풍기는데 이 냄새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와 같아 시체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It's trying to attract carrion flies to come pollinate it. So the more it can get that smell out, the more flies it attracts, the better the plant does. 한편 전문가들은 시체꽃은 개화 후 48시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밤하늘에 5년 만에 슈퍼 블루문이 뜰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내일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소보다 달이 더 밝고 큰 슈퍼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한 달 중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동시에 일어나는 슈퍼 블루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피크에 달하는 시점은 미 서부 시간 기준으로 저녁 7시 36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퍼 블루문은 지난 2018년 1월 31일 이후 5년 만에 찾아왔으며 다음 예정일은 14년 후인 2037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미주지역 임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평통은 21기 미주지역회의 협의회장과 자문위원 등을 확정하고 미주 부의장에 강일한 전 LA 한인상공회의 소장, LA 평통회장에 이용태 전 LA 한인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통일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또 여성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 교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주 민주평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회장에는 설증혁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21기 평통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는 10월 중국에서 최고위급을 포함한 양자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첫 해외 방문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중국과 최고위급을 포함한 양자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구체적인 행사와 일정 등은 적절한 시기에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1대1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같이 답변한 겁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의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이 행사에 초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회동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의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인 남아공이 재판소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는 반일 구호가 등장하고 베이징 일본 대사관에는 벽돌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중국 프로축구가 열리는 경기장. 관중들이 갑자기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담은 구호를 외칩니다. 4,5번은 소일본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일본인을 격하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은 일본어가 적힌 제품만 쏙쏙 골라 바닥에 내다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스크림은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는 일본인들에 대한 폭력을 예고하는 낙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내 일본 외교시설이나 학교 등에 계란이나 돌멩이 투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베이징 일본 대사관 부지 안에 벽돌 조각이 날아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항의 전화도 빗발쳐 일본 경찰청은 중국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22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의 관청들엔 3,0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내 반일 정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중국 측의 적절한 대응과 중국 내 자국민의 안전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中国による日本産食品に対する科学的根拠のない輸入規制に対して引き続き WTO の枠組み等の下で必要な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것이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며 여전히 일본 측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치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 국방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이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홍 장군은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담긴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600억 원 수준의 내년 예산을 78% 삭감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의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6조 6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서도 남북도로 공사 등 일부 진척을 보여왔습니다. 더 많은 첨단 기업들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계획이 그동안 수차례 변경되고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78% 삭감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당초 6,600억 원 수준이던 예산이 1,480억 원으로 쪼그라들면서 내년 착공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에 대해선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실탄 권총보다는 살상력이 크게 낮은 저위험군 총에 대한 지급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목을 손으로 부여잡은 채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크게 휘청거리던 남성은 몇 걸음 못 가 주저앉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도망친 겁니다.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서도 한 남성이 계산대를 향해 흉기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과일값이 비싸다, 사장을 죽이겠다며 종업원을 협박하고 돌아간 남성은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과감한 총기 사용을 주문했습니다.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주말 은평구 흉기란동 때도 경찰은 2시간이나 대치하는 동안 범인 설득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인명피해와 배상에 대한 부담 탓에 총기를 쓰는 게 꺼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강력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4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른바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체를 관통하는 기존의 실탄 권총과 달리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 탄환은 5cm 깊이로 박혀 살상력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진압 시 사망이나 중상 등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은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중위험 해봐도 똑같은 총기란 말이에요. 과잉 대응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법 인식하에 누가 뭘 믿고 쏘겠냐고요. 이 때문에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부담이 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최근 비행기 추락으로 숨졌는데요. 사고 엿새 만에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장례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고 일대엔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진행된 묘지인데요. 유족의 뜻에 따라 프리고진의 마지막 길은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해 그를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에 앞서 크렘렌궁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푸틴의 요리사 출신인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가짜 계정을 대거 삭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여러 개의 사무실까지 두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을 시도했다고 메타는 밝혔는데요. 이번에 메타 측이 삭제한 계정만 7천여 개가 넘습니다. 또 왓츠앱 등에서도 중국 정부와 연관된 가짜 계정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영어는 물론이고요. 독일어와 프랑스어, 심지어 한국어까지 다양한 외국어로 가짜 계정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건망증과 우울증을 앓던 60대 호주 여성의 뇌에서 길이 8cm의 벌레가 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 여성은 최근 건망증과 우울증 증세까지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여성의 뇌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를 발견한 겁니다. 벌레는 주로 비단뱀에게서 발견되는 회충이었는데 사람 몸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거주지 인근에 비단뱀이 많이 서식하는 점을 근거로 비단뱀 배설물을 통해 여성이 회충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선로가 물에 잠길 정도인데요. 뉴욕에서도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타임스퀘어 42번과 지하철역입니다. 127년이나 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난리가 난 건데요. 이 때문에 출근길 타임스스퀘어 인근 도로가 폐쇄됐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급히 보수에 나서 오후부터는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는데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항공 관제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되긴 했지만 항공기 운항이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운항 일정이 꼬였기 때문인데요. 28일 하루에만 영국 전역에서 항공편 1,500여 편이 취소됐고요. 이튿날에도 여객기 수백 편이 결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 공항은 물론이고요.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인근 국가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영국인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면서 다만 이 상황이 며칠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히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이었죠. 그런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상품이 버젓이 판매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일본도 모양의 상품이 판매 중인데 가미카제 코스프레 소품이라고 적혀있네요. 가미카제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투기를 몰고 적군의 함정에 돌진했던 자살폭탄 특공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 아래를 보니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썼던 모자를 본뜬 듯한 장식품도 있고요. 또 다른 상품은 모자에 아예 가미카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경덕 성직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경실국치일에도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미카제 관련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 아무리 해외 직구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미카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 일부는 신속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사람당 음료 한 잔을 주문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1인 1음료를 원칙으로 하는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포함 3명이 카페를 방문해 7,500원짜리 케이크 2개와 5,500원짜리 음료 1잔을 주문했는데 음료보다 비싼 케이크를 시켰는데도 카페 측으로부터 디저트 개수와 상관없이 음료는 사람 수대로 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1인 1메뉴이면 모를까 이해가 안 된다면서 1인 1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은 카페 케이크까지 시켰는데 1인 1음료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융통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반면 한편에선 카페 이익은 음료에서 나오는데 디저트만 먹으면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이 많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반응도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 중에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며 각종 규제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에서도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배경지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은 알프스 기슭과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명소인 만큼 관광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지역 주민들이 참다 못해 방문자 수를 제한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할슈타트 주민은 700여 명 정도인데 성수기에는 하루 관광객만 10,000명이 넘는다는데요. 집 앞까지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소음공해와 교통체증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렇게 거대한 울타리를 세워 주변 경치를 가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SNS를 통해 이 모습이 공개된 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울타리는 철거됐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오후 5시 이후로는 관광버스 운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세 소년이 용감한 행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에 목줄이 낀 반려견을 구해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브라질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반려견과 함께 11살 소년이 올라탑니다. 반려견의 목줄은 바닥에 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반려견이 목줄에 딸려 천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몇 초만 늦었으면 반려견은 그대로 질식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소년은 과감하게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았고 본인의 몸까지 위로 끌려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줄을 힘껏 잡아당겨 가까스로 반려견을 구해냈습니다. 목줄이 끊어지면서 소년과 반려견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